전구결번을 만들어낸 최종병기 F-20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와도 연관된 최종병기 F-2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6.25 전쟁에서 미군은 공산군의 미그기에 대항해 F-86 세이버로 상당한 전과를 세우면서 제트기가 대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에 지지 않기 위해 F-86의 후속작으로 센츄리 시리즈를 만들었지만 값싸고 빠르게 만드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과부 제조기라는 악명을 얻고 말았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하면 빼놓을 수 없는 F-4 팬텀이 등장하면서 센츄리 시리즈를 빠르게 밀어냈는데요. 하지만 F-4는 최고급 전투기라 아무 나라에 막 팔 순 없었고, 이에 노스롭은 아무 나라에 막 팔아도 괜찮은 F-5 프리덤 파이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혈맹인 우리나라조차 F-4는 꿈도 못 꾸고 F-5를 많이 들여왔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싸운 덕에 미국의 신뢰를 얻어 F-4까지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노스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 F-5를 팔아서 재미 좀 봤지만 1977년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팔 수 있는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노스롭은 대만에 팔려 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못 팔게 된 F-5에 주목하는데요. 어차피 팔 수 있는 전투기도 제한됐겠다, 잘만 팔아온 F-5의 성능을 끌어올려 돈 좀 만져보겠다는 의도였죠. 이에 노스롭은 미 공군의 F-5G 개발 계획을 제시했고, 미 공군이 이를 승인하자 일사천리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전투기는 FA-18 다음 전투기라 제식명은 F-19가 되어야 했지만 노스롭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노스롭은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20번대 첫 번째 숫자를 원했고 로비로 원하는 걸 얻었는데요. 그렇게 제식명이 F-20 타이거 샤크로 정해진 노스롭의 작품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F-20은 전장 14.4m에 전폭 8.53m, 전고 4.2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2,474kg에 조종사는 1명이고 무장은 20mm 기관포 2문에 각종 공대공 미사일, 하푼 공대함 미사일, 각종 항공폭탄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2의 항속거리는 2,759km입니다. F-20은 F-5를 기반으로 개발해서 겉모습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엔진이 쌍발에서 단발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추력이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추력이 3.4배나 높아졌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F-5가 쓰는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이지만 F-20이 쓰는 엔진은 더 발전한 터보팬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이름에 터보가 들어가서 비슷해 보이지만 터보팬은 터보제트 앞에 팬을 추가해서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게 된 덕에 더 높은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F-2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쓸 수 있어서 F-16A보다 공격력은 높았고 F-5보다 성능이 60% 이상 높아졌는데요. 노스롭은 여기에 F-15나 FA-18S인 조종성 향상 시스템을 적용하고 F-16과 비슷하게 날개를 더 키웠죠. 덕분에 F-5에 비해 조종성이나 기동성은 높아졌지만 그 대신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성능은 높아졌으니 기체가 불안정한 건 넘어간 노스롭은 F-20을 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가 이미 F-5를 잘 쓰고 있어서 F-20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망할 조짐을 느낀 노스롭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는데요. 노스롭은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우리나라에 F-20을 팔려고 2명의 에이전트를 고용했죠. 첫 번째 에이전트는 지미 신이라 불린 재미교포로 하와이에서 쌓은 인맥으로 한국 판매 에이전트를 맡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는 피스톨 박이라 불린 박종규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88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노스롭은 박종규에게 큰 돈을 주고 나서야 1984년 10월 수원 비행장에서 F-20의 비행을 대통령을 포함한 높으신 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F-20은 뒤집힌 채로 실속에 빠져 결국 근처 논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죠. 그 원인은 기체에 있는 게 아닌 조종사가 중력과 속도를 이기지 못해 기절한 데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높으신 분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노스롭은 식은땀이 절로 흘렀습니다. 지미신과 박종규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로비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사장과 대통령의 회담을 성사하는데요. 사장과 대통령은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장은 박종규를 더 믿게 됐죠. 그렇게 일이 잘 풀리나 싶었지만 1985년 7월 파리 에어쇼를 앞두고 캐나다에서 비행하던 F-20이 또다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지어 원인도 전과 같아서 F-20은 대중에게 선보이기 전에 2번이나 추락한 과부 제조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종규가 같은 해 12월
2022월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영향력 있는 에이전트까지 잃은 노스롭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F-20을 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었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가 F-16을 살 수 있게 허락하면서 아예 관에 못을 박아버렸죠. 굳이 F-20을 살 필요가 없어진 우리나라는 피스브릿지 사업과 KFP 사업을 통해 F-16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노스롭은 돈만 왕창 쓰고 F-20은 팔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으며 F-20보다 나은 미라주 2000까지 나오자 식은땀을 흘리다 못해 사색이 됐습니다. 노스롭은 중국과 적대적인 대만에 F-20을 팔려 했지만 대만은 F-20보다 F-16에 더 관심을 보였는데요. 겨우겨우 요르단과 바레인에 F-20을 팔 기회를 얻었지만 주문량이 너무 적은 탓에 생산 설비도 못 갈 수준이라 그대로 엎어졌죠. 벼랑 끝에 몰린 노스롭은 마침 F-5 면허 생산에 나선 우리나라에 F-20 생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설비를 넘긴다는 쪼강수까지 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물먹은 F-20 대신 확실한 KF-5를 면허 생산했고 결국 F-20은 돈만 왕창 잡아먹은 채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FA-18로 이어지는 YF-17 개발로 많은 돈이 깨진 노스롭은 F-20의 실패로 더욱 많은 돈이 깨지면서 버틸 수가 없어 KO를 당해 쓰러졌고 1994년에 그루먼과 합병해서 노스롭 그루먼이 되는데요. 노스롭 그루먼은 변신 합체도 했겠다 미 공군의 ATF 사업에 그 유명한 YF-23을 내놓지만 로키드 마틴이 외계인을 고문한 F-22 랩터를 내놓아서 패배했죠. 게다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F-20을 팔려 했던 대만은 미국 업체의 지원을 받아 딱 F-20 수준의 FCK-1 전투기를 130기 만들었습니다. F-20은 두 번 추락한 걸 빼면 F-16과 비교할 만한 기종이었지만 F-16에 비해 기체 크기가 작아 업그레이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냉전시대 전투기라도 항전 장비, 무장 엔진 등을 업그레이드하면 적어도 4세대 전투기로 쓸 수 있지만 F-20은 그조차 어렵다는 건데요. 게다가 나토에서 F-16이 표준으로 채택됐고 F-20을 팔만한 나라들도 두 번 추락한 전투기는 외면했죠. 처절하게 망한 F-20이 남긴 건 크게 두 가지로 F-19라는 영구 결번과 로키드 마틴과 우리나라가 손잡고 개발한 T-50 골든 이글입니다. 원래 F-20의 제식명은 F-19여야 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노스롭이 로비를 벌여서 F-20으로 정해졌고 여기서 의도치 않은 효과가 벌어집니다. 당시 미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를 철저하게 감췄지만 미국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지미 카터가 B-1 폭격기 개발을 취소한 걸 트집 잡자 카터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느라 그랬다며 까발렸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발표는 안 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번호가 19라는 소문까지 흘리면서 장난감 회사와 유명한 군사 무기 도감은 물론 심지어 소련까지 낚였는데요. 장난감 회사는 F-19를 모형화했고 소련 첩보원들이 F-19 모형을 사갔으며 F-19에 관련된 음모론까지 퍼졌죠. 실제로 개발 중이었던 스텔스 전투기는 19가 아닌 117로 그 유명한 F-117 나이트 호크지만 F-19 모형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편 F-20이 처절하게 망하는 걸 직관한 우리나라는 오히려 로키드 마틴에 찾아가 제트 훈련기를 만들어서 팔아보겠다고 했고 그 결과물이 T-50입니다. T-50의 전투용 모델이 FA-50인 만큼 F-20의 실패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걸음이 됐는데요. 만약 F-20이 추락하지 않고 한국이 F-20을 뒷도입했으면 로키드 마틴과의 인연도 없었겠죠. 역시 무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쓰는 사람이 죽지 않아야 가난한 나라에라도 팔 수 있다는 것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F-2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